안녕하세요. 3학년 4반 학생들. 우리 3학년 4반은 저번 주에 유일하게 두 번 선생님하고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반보다 지금 진도가 좀 빠른데요. 그래서 다른 반보다 먼저 이번 주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지랑 교과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 4반 천천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굴 보면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동시에 이 갑신정변 이후에 1880년대 중반부터 조선을 둘러싼 정세가 그닥 좋지 않았음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 영국, 중국, 일본 네 개 국가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접근했었고요.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육일준이나 부들러 같은 사람이 조선 중립국론 요런 거를 내세워가지고는 나름 조선의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했으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죠. 외국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앞에 갑신정변과 관련된 급진개혁하라는 이유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약 10년의 세월 동안 조선은 제대로 된 이 정세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채 그냥 좀 외세에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1894년에 이르자 나라 꼴이 너무 힘든 거야. 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민중들, 특히 당시 조선 백성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이 동학의 영향을 받아서 동학과 힘을 합쳐서 조선을 바꿔보려는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책에 따라서는 가보농민운동 혹은 동학혁명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의 용어로 우리는 통일해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당시에 왜 발생을 하게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진짜 힘들었던 거지, 백성들이. 도무지 이대로 있다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야. 뼈저리게 다른 계층에 비해서 먼저 직접적으로 이 나라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의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특히 이 세금 징수의 액수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세도 정치 시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중간중간에 조금 완화되긴 합니다만 탐관오리의 수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통제에 제한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앞에 우리 끊임없이 봤지만 이 개혁, 여러 가지 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세금 액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개혁을 하면서 나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놨던 이 세금 제도가 다시금 좀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심지어 여기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 개혁의 실패라든가 이모군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배상금 많이 지불했단 말이야. 특히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정도 역시 세금에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조선은 원래 제도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름이 없는 잡다한 세금을 걷게 돼요. 이거 이제 네 글자로 줄여서 이름이 없어. 무명. 무명인데 세금 종류가 굉장히 잡다해. 잡세라고 해가지고 이 무명 잡세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삼정만 내면 된단 말이야. 내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뭐 다리 통행세, 뭐 집 넓히는 세금, 말을 가지고 또 뭐 마차세 등등의 별 이상한 잡다한 세금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배층들의 수탈도 엄청난데 외세의 경제적인 침탈, 경제적인 수탈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배상금, 요런 것들도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정, 조미수 호통상 조약 등등 여러 조약을 맺으면서 외세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 역시도 이제 또 경제적인 침탈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식량, 쌀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죠? 그치. 강화도 조약의 보너스 조항, 부속 조약이라고 해서 식량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요것 때문에 상당히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 특히 쌀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지배층 입장에서도 근데 이건 좀 심각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아니죠. 강화도 조약 기준으로 하면 76년이니까 거의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로 이모곤란도 사실상 이게 좀 원인됐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정부라는 게 백성들이 아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청하는데 무시할 순 없단 말이야. 가뜩 이렇게 뜯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요것만큼은 우리도 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내세웠던 게 이때 방공령이라고 하는데요. 방공령 교과서 24쪽 지도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공령이란 게 뭐냐? 이름 그대로 곡식을 방지하는 명령이야. 이게 뭐냐? 실은 조선 정부가 완전 개똥 멍청이가 아니에요. 이 무제한 유출 조항을 맺을 때 이 식량 사정 문제가 생길 거다. 어느 정도 감지를 하긴 했거든. 그래서 실은 이 조약을 맺을 때 일본한테 딜을 해.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무제한 유출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선의 식량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방공령을 선언을 할 거다. 우리가 이걸 선언하게 되면 니네는 쌀 못 사간다. 이렇게 미리 합의를 보거든. 이 무제한 유출 그냥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일본하고 이미 합의가 된 거야. 방공령 조치가 그래서 선언이 되는데 일본아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심각하겠다.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곡식 수출을 막습니다. 이러니까 일시적이지만 효과를 보는 거야. 특히 이 방공령은 지도에도 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데 수출하니까 더 심각한 거야. 함경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주요 창고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쌀이 많이 팔려나가는 지역들인 거죠. 이런 지역들에서 주로 먼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방공령을 할 때 그 일본에서도 이건 너무 합리적인 조치거든. 그래 조선아 니네 방공령 하는 거 인정. 오케이 인정하는데 이거 만약에 갑자기 선언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야. 원래는 조선에서 쌀을 10만 석 사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공령 때문에 5만 석밖에 못 사가. 일본에서도 식량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걸 대비해서 니네가 방공령을 선언할 거면 이거를 사전에 우리한테 알림을 줘라. 알림을 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정하고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놨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는 거야. 조선아, 방공령 갑자기 선언하는 게 어딨어? 이거 할 때 우리 미리 알려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갑자기 일본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정말 조선 정부가 방공령 할 때 미리 안 알렸느냐? 몰라요. 이게 지금 기록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지방 수령이 발표하는 거란 지방 사또가 그러니까 이 전달 과정에서 사또가 깜빡하고 전달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전달을 했는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렸는데 일본이 우기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알렸다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방공령 니네가 미리 안 알렸다. 이거 취소하면서 그 금지를 해버린 거죠. 이거 의미 없다. 우린 그냥 쌀 사가겠다. 이게 된 거야. 미리 안 알렸으니까. 그 결과 효과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조선 백성들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피해가 더 커져요. 게다가 일본이 니네 약속을 안 지켰다. 방공령 미리 알려주기로 해놓고선 갑자기 방공령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우리 일본이 피해봤다. 배상금 줘! 이러면서 배상금 요구까지 붙어버린 거야. 그 피해가 오히려 커진 거죠.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대체 하는 게 뭐냐?
뭐 합법적인 조치라며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던 주 원인인 일본에 대한 감정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일, 일본에 반대하는 감정 역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일본의 저항감은 커지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정부가 믿음직스럽지 않단 말이야. 정부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누가 나서야 돼? 내 스스로 나서야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조선 백성들한테 그래, 네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바람을 넣어주는 사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학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